발론트랑 함께 떠날 시간 발론트 방송 속도 안녕하세요. 발토입니다. 발토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9개월 이상 구독하신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한자님, 여어엇님 포언스 큐투비님 감사합니다. 네, 퍼시픽 3주차 경기들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경기는 5일날 있었던 팀 시크릿과 제타의 경기였죠. 전체적으로 두 분이 경기에 대한 소감 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박빙이어서 놀랬다가 좀 전날에 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예상대로라면은 사실 제타가 2대0으로 압승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 제타가 아무리 약간 우왕좌왕하고 게임 내용이 안 좋았던 시절 상황들이 있었지만 시크릿이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시크릿이 더 안 좋았다고 전 느꼈어가지고 세일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도 1맵은 TS가 이기긴 했지만 총평은 TS는 여전히 왜 뭔가 이 팀합과 뭐 그런 마이크로 디테일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뭐 리테이크 할 때나 뭐 공격 딱 들어갈 때 막 이런 부분에서 왜 이게 안 고쳐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IGL이 네. 켈레스가 있었대요. 메인 IGL이 켈레스네. 제가 알기로는 텐텐 선수 말로는 그 IGL을 요루가 잡다 보니까 그래서 텐텐 선수가 반대쪽 홀드하는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았잖아요, 화면에. 그래 갑자기 뛰잖아요. 그게 약간 요루 홀딩의 기본 약간 그 연습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닥 조금 좋지 않은 경기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한 줄 평으로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일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만약에 이게 팀 시크릿이 뭐 스테이지 1으로 이대로 나온다고 쳤을 때의 한 줄 평입니다. 네. 고정 밴 스플릿. 고고. 부연 설명 살짝 드리자면은 TS가 이번 킥오프 때는 코르드가 고정 밴이에요. 1맵이. 근데 지금 왜 스플릿으로 바꾸라라고 저는 이제 말을 한 거냐면 스플릿 픽을 3번 중에 2번을 했는데 계속 털렸어요. 자신이 있어서 스플릿을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3번 중에 2번을 그러니까 3번 다 졌는데 2번을 본인이 픽을 하고 진 거니까 생각보다 너네 스플릿이 준비가 안 된 거니까 새로운 맵을 시도를 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과연 너네가 원하는 건 무엇일지 진지하게 한번 다시 고민해봐라. 두 팀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리빌딩을 거하게 했어요. 잠시만요. 그럼 세일님은 이거 사실 팀 시크릿 시크릿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TS 빈보님은 두 팀 모두에게. 네. 대규모 리빌딩을 한 거거든요. 둘 다. 둘 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리빌딩 한 건지 선수들의 수급의 문제인 건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스카우터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감코의 부재의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종합적인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기간 동안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하나부터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바렐과 젠지의 경기가 있었고요. 어떻게 전체적인 평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경기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날이 하위조 경기답지 않게 바렐도 기대하는 뭐 한국 선수들 간의 경기에서 더 재밌는 것도 있을 텐데 되게 경기 내용도 열기가 뜨거웠었고 왜냐면 지금 이 스코어만 봐도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최고 기록이 22대 20으로 RIQ 농심인데 그 기록을 깰 뻔했었죠. 경기 내용들이 재밌어서 좀 즐거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날. 제가 약간 첨언을 하자면은 이날의 이 그 연장전 여파가 그 젠지의 체력 좀 깎아먹은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있을 수 있다고 있죠. 봐요. 예. 한 맵을 1시간 반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은 찡스 선수를 제외하고는 경험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있냐라고 본데 없어요. 이제는 찡스는 이런 경험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뭐 오늘도 그랬고 전날도 그랬고 지금 하위조에 있는 신입생들 경험치 2배 이벤트라고 생각해야 맞아요. 된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 힘들 수 있지만 이긴 다음에 다음날 경기하는 거 더 힘들죠. 그렇죠. 하지만 국제전에 나가서 경기를 그렇게 치르는 건 되게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세일님은? 어지러웠어요. 그러니까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지만 이 경기를 1시간 반 동안 펄이란 맵만 계속 보다 보니까 처음엔 좀 재밌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좀 지치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는 입장에서도. 저는 중계를 했잖아요. 저는 지치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재밌게 봤다. 농심과 RIQ는 지쳤거든요. 그것도 왜냐면 맞아. 거기는 늘어지게 게임을 했어요. 로토스잖아요. 맞아. 그 맵이.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 둘은 늘어지는 게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되게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엔 빈보님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간절함의 끝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준 경기. 제 생각인데 오늘 한 줄 평 컨셉은 약간 철학자 네. 컨셉인가요? 철학자 컨셉. 그래요? 저는 심플합니다. 최고 기록 까비. 저는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 경기에서 솔직히 말해서.
사실 최고 기록 깰 거라고 생각하면서 봤죠. 저는 이렇게 간 김에 깨라라고 하면서 봤어요. 솔직히. 이왕 이렇게 이렇게 된 김에 깨라. 근데 저는 저 경기를 좀 몰입해서 봐서 몇 대 몇인지를 잊고 봤어요. 그냥. 아, 그치. 오버타임이 한 뭐 17, 16 이 정도 됐을 때 그냥 머릿속에서 그 숫자는 지워지고 누가 듀스코스 그냥 한 번에 두 번 이기나를 집중해서 했기 그치, 때문에. 그치,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바렐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이 경기에서만큼은 바렐이 더 간절했던 거네요. 그쵸. 제가 느끼기에는 그 간절함에 모든 걸 담은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연장 오버타임 끝에 집중력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맞죠. 저러고 나서 방전이 되는 팀들이 많아요. 근데 헤이븐이 보시면 한번 넘어가시면은 들어보세요. 결국 저는 그 전반전에 저게 밀린 이유가 바렐이 저런 경험이 방전됐어. 없어요. 그냥 제 느낌상 방전된 거야. 그냥 배터리가 그냥 끝난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미들 라운드 경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변이라고 하면 이변이죠. 풀센스와 DFM의 경기입니다. 자, 두 분의 그러면 전체적인 경기를 어떻게 봤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게 그 좀 약간 초반에 임팩트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곰곰이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크루즈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경기 인터뷰 때 애들 컨트롤하기 되게 어렵다 생각보다. 그리고 일단은 뭐 많은 작전을 짜기보다는 이들의 색깔을 살리고자 약간 교전에 이런 합들을 좀 중요시한다. 근데 결국엔 그 끝이 보였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미니 게임들을 하는데 그런 위주로 이제 크루즈 감독은 좀 준비를 했다. 네, 준비한 작전의 가지수가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다 보니까 경기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풀센스의 바닥이 약간 엔진이 앵꼬나는 느낌? 그렇죠. 뭐 조금 더 디테일로 설명을 드리자면 특정 맵에서 풀센스가 이런 미니 게임을 좋아해. 프리미를 뭐 넣어주는 또는 프리미를 활용을 해서 뭐 트레이드 각을 보는 뭐 2대2 싸움, 2대 뭐 3대2 싸움 막 이런 반복을 하다 보면은 야 얘네 또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플릿 미드에서 삥 까주고 프리미 내보냈다가 1킬하고 텔레포트 하고 빠지고 막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게 하나씩 밝혀지다 보면은 이제 그게 큰 전략이 아니다 보니까 막혀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한 줄 평 그럼 들어볼게요. 야츠카야 나도 편할게. 잘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지, 나야? 체인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야츠카가 잘하더라고요. 야츠카가 네. 잘해요. 저는 야츠카 vs 프리미. 그러니까 원래 저는 야츠카 팬이라고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네. 프리미도 잘하잖아요. 퍼시픽에 뭐 원탑 막 이랬었고. 근데 진짜 저 둘이서 수싸움, 총싸움, 뭐 오퍼 싸움 이런 거 하는 게 이 둘밖에 안 보였어요 전화는. 이 그냥 경기 자체에서 MVP 네. 두 명을 꼽으라는 맞아요. 얘기다. 네. 네. 근데 경기 내용이 딱 저 둘이긴 했어요, 진짜로. 맞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페이퍼렉스와 T1의 경기까지 쫙 이어졌는데요. 여기서 네. 뭐 이제 저희 승부 예측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이 다 T1을 꼽았던 경기고, 그렇죠? 유일하게 저만 페이퍼렉스를 페이퍼렉스를 꼽았는데 개같이 틀렸죠. 네. 멋있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개같이 틀렸죠. 까비. 네. 깝입니다. 어쨌든 T1이 이겼어요. 근데 네. 물론 이게 뭐 입방 난 것도 아니고 나름 박빙의 경기였거든요. 자, 두 분이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박빙의 경기지만 PRX 왜 이러지? 왜 이런 실수를 하지? 그냥 꼬라박 플레이들이 종종 나왔어요. 심지어 아마 방송에도 나갔을 거예요. 원래는 PRX가 잘하는 게 전투고 싸울 때 뭐 트레이드 각 또는 두세 명씩 막 한 명 뛰어나가면서 둘이 같이 나오고 막 이런 진짜 미니 게임들을 이기는 방법을 잘 써먹는 팀이 PRX인데 이날은 한 명 삑 나가서 토너먼트 쉽게 말해서 토너먼트 한다죠. 얘는 왜 이러지라고 하면서 좀 봤던 경기. 그냥 이때는 역시나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PRX는 아닌 느낌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T1도 솔직히 불안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스택 선수가 너무 저점이었어요. 1경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3맵도 제가 구택 선수 만났을 때 또 0킬 할 뻔했다 이렇게 농담했더니 아이 0킬 안 하지 이러고 이거 보고 야 역시 이게 마스터즈 프로야. 우승하는 멘탈은 어. 그리고 인비가 어쨌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망가졌다는 얘기는 이게 인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 지금 PRX가 어쨌든 바뀐 건 인비 하나거든요. 그쵸. 그리고 물론 패치가 있어서 더 총 잘 쏘는 게임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음. 이들한테는 좋은 거죠. 좋은 거라고 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한 명의 바뀜밖에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크게 PRX한테 영향을 끼치나? 너무 커요. 너무 큰 게 이 정도 되면은 누군가는 고삐를 잡아줘야 되는데 인비는 자기도 고삐를 풀고 같이 나가니까. 한 줄 평. 이번에는 빈보님부터. 책상 개박살 난 날. 이게 이제 알렉스 코치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네. 오지게 부시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진지하게 전날은 제가 저만큼 화난 날을 본 적이 없어요. 중계석에서도 들렸나요? 예. 그 책상이 진짜 이 정도면은 스태프한테 괜찮아 했더니 스태프니 농담을 하는 말이 근데 진짜로 깨진 것 같다고. 그래서 뭐 세일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에서 T1이 2대1로 이겼으니까 그 운전기사 먼치킨. 전 이날은 T1이
PRX를 상대할 때 먼치킨의 그 좌회전, 우회전, 유턴 이런 진짜 오더로 내리면서 조정을 하면서 PRX가 전진을 나오고 막 삥 까고 나오고 막 이런 거를 먼치킨이 잘 T1 애들을 조절을 하면서 해서 이겼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GL이 있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DRX 제타 경기 그리고 G와 젠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DRX와 제타 경기 사실 승부 예측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으로 예. DRX를 평가했고, 왜냐하면 제타라는 팀 자체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이 기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벼졌죠. 비벼지면서 네. 2대1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입방과 2대1은 차이가 있는 거는 맞거든요. 이미지에 큰 차이가 그쵸. 있죠. 왜냐면은 입방으로 이길 줄 알았어요. 대부분이 근데-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날의 DRX 경기를 보고 좀 물음표가 많이 들었던 날이에요. 그리고 뭐가 위기인지를 저는 이날 캐치를 했어요. 뭐 세일님은 어땠어요? 사실 저도 이날 보면서 그냥 DRX가 2대 0으로 이기겠지 했는데 베인이 여기에서 브리치했죠. 3맵 스플릿 때도 브리치를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 조합이 아니었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하지? 준비가 돼 있는 건가? 급조한 건가?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그냥 픽만 보고 좀 불안했었어요. 솔직히 네, 말해서. 네. 근데 경기를 보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꺼낸 느낌은 아니었지만 이겨서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은 이게 제가 이날 세일님이 말했는데 조합을 급하게 바꿨거든요. 인터뷰 때도 일주일밖에 준비를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바꾼 게 맞아요. 맞아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투척후를 갑자기 하길래 결국에는 풀백이 빈자리를 헤르메스를 채웠거든요. 근데 적절했다고 느꼈던 게 요원이 겹쳐요, 그 둘이.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헤르메스가 이제 잘해주고 있는 건 맞지만 풀백 선수의 임팩트만큼이나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로 그 정도의 요루와 그 정도의 오퍼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잃은 게 투엔트리라는 강점을 DRX는 지금 잃었고 그렇죠. 오퍼수라는 강점을 또 잃었어요. 맞아요. 이 두 개가 없어서 급하게 채운 게 전 투초코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점점점 제가 기대했던 거에 이상은 나왔던 경기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저때 감코진 입장에서도 되게 만족스럽지 못했을걸요 저날. 왜냐면 표정 자체가 이겼는데도 그렇게 막 좋다 이런 어쨌든 생존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으니까. 세일님 한번. 저는 뭐 언제나 수정 가능.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은 뭐 시간이 없고 막 뭐 하니까 뭐 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VAR 가서 보시면은 DRX의 경기를 보면 이번 경기, 전 경기, 전전 경기 하면은 조합이 계속 바뀌어요. 같은 맵에서 조합이 거의 매 경기마다 살짝 어떤 맵마다 계속 바뀌어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어떻게 보면 터미 감독님은 잠을 못 자는 걸 수도 대단한 있네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조합이 바뀌는데 아직 살아남아 있다는 건 대단한 걸 수도 있고 반대로는 불안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지금 DRX는 온몸 비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자, 제가 응원하던 덴지가 결과적으로 하이조에서 G를 만나서 떨어졌는데 아 이날 경기가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느낀 게 완벽한 퍼시픽인이 된 것 같아요. 전지가 떨어지고 뭐 지고 이기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온전히 녹아서 그냥 경기를 중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날은 뭐 사실 뭐 항상 저는 G 경기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게 유도탄 선수. 뭐 빈보님도 대도탄. 동의할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런 실력을 갖춘 선수가 이제서야라도 좀 이렇게 빛을 발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잘했고 어텀 선수 어텀도 이건 잘했고. 사실 이날 경기도 이날 경기지만 사실 저는 오늘 경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텀 선수도 다시 보게 됐어요.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영흥도의 자랑 유도탄. 결과적으로 이 경기에서 제일 빛났던 건 유도탄 선수란 얘기겠죠? 네. 세일님은요? 네, 저는 1엔트리로도 쌉 가능. 이게 그냥 뭐 원엔트리 쓰는 팀이 있긴 있어요. G 외에도. 근데 요즘 트렌드를 보면 사실 2엔트리를 하는 맵들이 더 많거든요. 그쵸 더 많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G는 요즘에 거의 원엔트리로만 가요. 오늘 좀 그게 깨지긴 했지만 그래서 네. 예. 아직 이 경기 때까지 제 머릿속에 한 줄 평은 원엔트리로도 쌉 가능. 심지어 일선이 없고 뭐 지금 딱 켜놓으신 이 브리즈에서도 요루만 해서도 뭐 가능하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웃긴 게 유도탄이 약간 엔트리처럼 하긴 해요. 맞아요. 사실 바이퍼가 감시자가 아닌데 감시자처럼 하는 것처럼 그쵸. 비토가 이제 엔트리는 아닌데 엔트리처럼 게임은 하긴 하죠. 예. 맞죠. 뭐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건 다 G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이게 참 보면 인생이란 게 그래요. 패자는 잊혀지는 법이죠. 오늘 있었던 경기입니다. 풀센스와 DRX, 페이퍼렉스와 GE. G의 경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김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DRX의 흔들림을 봤다고 하셨는데, 자 어때요? 이번 경기에서 그런 흔들림이 좀 해소가 됐나요? 아니면 역시나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네. 왜냐면은 어쨌든 그 경기 내용들은 DRX가 압도를 했거든요. 1맵은. 그리고 2맵은 어비스는 흔들렸냐 물어봤을 때 흔들리긴 했어요. 네. 실제로. 하지만 다행히도 만들어내긴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은 프링과 현민이 잘해서 이긴
이긴 거지. DRX가 흔들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투엔트리가 아닌 투척크로 강제로 지금 변환을 했고 그 과정에서의 오퍼수가 없다라는 부재는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제가 중계하면서 보는 느낌에서는 어쨌든 아울로를 제외한 오퍼는 제 머릿속에는 없었어요. 세일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도 여기에서 이제 또 뭐 조합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뭐 여기에서 이제 KO가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우선 1차적으로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헤르메스 선수 사실 헤르메스 선수가 지금 계속 요원이 바뀌는 지금 선수인데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뭐 산티아고를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경기력으로만 봤을 때는 확신이 안 오긴 해요. 이기고 있지만 뭔가 와 DRX 이거 이렇게 조합 바꾸니까 무조건 가겠다 잘 바꿨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갈고 닦고 있는 과정에 대회 진행 중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죠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풀센스와 DRX 한 줄평 세일님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저는 그냥 헤르메스 화이팅 단순하게 해주고 싶은 게 계속 얘기했지만 원래는 뭐 요루를 하면서 오퍼를 해하고 1, 2주차 때 오퍼를 쓰면서 사실 미스샷도 방송에 많이 캡처가 되고 네네. 하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거예요. 피드백 하러 갔을 때 그러면서 또 괜히 요원이 헤르메스 선수가 바뀌니까 외부 팬들이 봤을 때는 뭐 헤르메스 뭐 비교도 될 이게 수도 비교가 있고 무조건 되죠. 플렉이랑 비교가 그런 무조건 될 거야. 면에서 저는 헤르메스가 그럼에도 거야. 불구하고 척후대도 하고 바이퍼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좀 박수 쳐주고 싶고 선수에 대한 안쓰러움이 좀 담긴 응원을 평이네요. 하고 싶습니다. 빈보님 한번 들어볼까요? 마코야 오퍼 써볼래? 한때 엔트리였고 맞아요. 바보 제트죠. 시절이 있었고 그게 엄청 오래전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 옛날인데 4년 전. 근데 명관 선수가 매번 얘기해요. 나 아직도 엔트리 할 수 있고 근데 편성 감독이 안 시켜주는 것뿐이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냐면 포세이큰도 연막 들고 그냥 오퍼 쓰거든요. 오퍼수가 진짜 없다면 이 얘기인즉슨 빈보님 네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메타에서 오퍼수 무조건 필요하다. 왜냐면 오퍼수를 밀어낼 만한 스킬들을 쓰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지금 불편해. 왜냐면 투축구를 쓰는 팀들보다 원축구가 더 많잖아요. 근데 척후대 스킬들이 쿨타임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오퍼가 있으면 그 스킬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그치.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였고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또 그 생각을 했죠. 아, 진짜 오늘도 또 늦겠네. 아, 어쨌든 좀 보면서 그냥 저는 PRX가 PRX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거에서 인비 선수 얘기도 있는데 네. 뭐 중계진들도 얘기했는데 썸띵 선수 폼이나 이런 것들 얘기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상했어요. 그게 좀 오늘. 궁금하긴 했어요. 썸띵이 최근에 폼이 안 좋았던 거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썸띵은 2년 연속 뭐 MVP를 탈 정도로 최고의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항상 탑프랭은 찍었기 때문에 그에 비해 내려온 거지 이게 막 바닥을 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평소에 70킬 하던 애가 그러니까 50킬 60킬 하는 것뿐이지 근데 50킬 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인 거고 오늘 이제 PRX는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PRX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원의 조합 이런 걸 떠나서 게임 스타일 진짜 약간 진짜 미친놈처럼 점프하면서 무슨 토끼 4마리 이상하게 게임하더라고요. 근데 템포와 페이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PRX거든요. 세일님은 네.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이 뭐 PRX 경기는 항상 재밌게 봤는데 최근 들어 이제 폼이 좀 이상해졌을 때는 얘네 왜 이러지 하면서 보긴 했는데 오늘 뭐 빈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또 뭐 좋은 쪽으로 말해서 또라이짓 하는구나. 그러니까 재밌는 막 나가고 알렉스 화나게 하는 플레이를 하면서도 이기는 그런 PRX가 돌아와서 너무 재밌었고 반대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텀 선수 오늘 경기에서 제발 남아줘.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G가 갑자기 조합을 다 바꿨거든요. 맞아요. 비토 조합이 아닌 조합을 바꿨어요. 지금 보시면은 브리즈 스플릿 다 조합 바꾼 건데 화장실 토크를 좀 잠깐 했었는데 그 경기 끝나고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조합을 진짜 갑자기 바꾼 거래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오늘 그냥 그 하루 사이에 연속 경기 했으니까. 그냥 연습을 한 게 아니고 이거 할 수 있어? 그냥 이거 하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게 실패를 했네요. 그쵸. 근데 성공하면 대박이었던 거고 그쵸. 실패를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만약 시청자들은 모를 거니까 한 줄평 들어볼까요? 저 어텀아 남아줘. 어쩌면 남겠죠. 설마. 그러니까 예. 저도 뭐 웬만하면 더 어디서 돈을 많이 줘서 데리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계약 기간이 있을 텐데. 아니 왜냐면은 더 이제 주면은 뭐. 아시겠지만 뭐 이제 킥오프가 끝난 팀들 이제 산티아고를 못 가는 팀들은 뭐 리빌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킥오프 시작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어텀과 야츠카는 새로운 팬이 됐기 때문에 좀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도타나 한국 팀은 좀 어떨까? 그냥 이거는
그냥 궁금했어요. 그럼 재밌겠네요. 유도타 선수가 딴 데로 가고 어텀은 남고 남아? 그럼 네. G는 리빌딩이네. 근데 그러니까 G에서 절대 유도타 선수 안 내보낼 안 거예요. 내보내겠죠. 왜냐면은 전체 리빌딩했는데 저 선수는 남았잖아요. 그러면 구단에 되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플러스로 보여주고 프로스트가 있어. 대놓고 말했어요. 유도타는 한국의 아스파스다. 라고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절대 맞아요. 안 보낼 건데 제가 저 멘트를 한 이유가 되게 비상한 선수 똑똑하고 잘해요 게임을. 근데 이제 만약에 T1이나 DRX나 젠지나 뭐 농심이나 바레를 가면 어떨까 그냥 궁금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오 한국인 씨 이 소통을 시너지가 하면서 있었을 때 어떨까가 궁금한 거죠. 그치. 어쨌든 여러분들의 한 줄 평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차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조금만 더 힘내서 하면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네. 어떤 팀들이 마스터 산티아고로 갈지 결정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